뭐 결론은 이런 얘기죠. 차라리 다음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은 한동훈 되는 것보다는 이재명이 되는 게 낫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네. 사실 이제 심평 변호사는 뭐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멘토였다 이런 얘기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 지지자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친윤계의 어떤 시각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게 낫지 한동훈 대표가 뭐 되는 것은 이건 용서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취지를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심평 변호사의 이런 언급이 뭐 대통령실하고 의견이 똑같은 것인가, 이거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고, 본인이 그냥 물론 이제 친윤계 그 지지층의 정서 이런 것들은 대변을 해줄 수 있겠지만 대통령의 뜻하고 똑같은 거냐, 이걸 좀 역공하는 거는 섣부른 것 같아요. 오히려 대통령실이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할 텐데라고 조금 딴전을 피워주는 게 오히려 친한계 입장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지금 내전이 격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뭐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게 심평 변호사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지, 혹은 뒤에서 뭐 사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뭐 그렇게 현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표는 말이죠. 정치 이념의 면에서는 상대편으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인간적 신의를 배반하자는 지금까지 긴 정치 업정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치도 기본은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나 한 대표는 그 점에서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네. 제가 대통령실에 전달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인간적인 신의는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절대로 한동훈 같은 사람은 아니다. 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설득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심평 변호사 얘기는 이재명 대표는 인간적인 신의를 배반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믿음을 주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김광선 변호사님, 네. 이건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보다 더 나아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걸로 들리거든요. 심평 변호사는 사실 윤 대통령 멘토인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실 멘토가 아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지난번에 한번 뭔가 얘기했을 때, 네. 분당 얘기했을 때, 그 바로 다음 날 심평은 대통령의 멘토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근데 사실 뭐 심평 변호사가 5천 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뭐 보수층에서 권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단지 뭐 멘토냐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면 이제 언론에서 받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결론은 이런 얘기죠. 차라리 다음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은 한동훈 되는 것보다는 이재명이 되는 게 낫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네. 사실 이제 심평 변호사는 뭐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멘토였다 이런 얘기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 지지자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친윤계의 어떤 시각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게 낫지 한동훈 대표가 뭐 되는 것은 이건 용서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취지를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이 정말 보수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네. 근데 저분의 어떤 저런 글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자꾸 언론에 보도되는 것 자체도 사실 너무나 힘을 실어주는 거고, 본인이 이제 그런 먼 얘기를 한번 파격적인 얘기를 하면 네. 집중을 받는다는 거 알아요. 관심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다. 아마 곧 뭐 지금 아마 70인가 그러실 거예요. 이제 그 70은 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르신이면 어르신답게 자기가 보수라고 생각한다면 보수를 위해서, 네. 보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좀 더 신중하면서도 좀 살이 되는 얘기를 좀 해야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심평 변호사는 멘토가 아니라고 뭐 진즉에 대통령실에도 얘기하지 않았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자꾸 심평 변호사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친윤계의 입장을 이 심평 변호사가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금 말씀은 딱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되는 것보다 무엇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되는 것보다 이재명 대표가 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신지호 부총장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시죠. 한동훈 죽이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좌파보다 보수 쪽에 더 많아요, 요즘은. 근데 뭐 차라리 다음 대선 때 한동훈 찍느니 이재명 찍겠다는 거는 뭐가 달라요? 분명한 네. 멘트가 필요해. 이거 안 하고 가잖아요. 예. 용산이 사실상 그런 문제의 발언을 뭐 그런 거 문제 삼어. 사실상 옹호하는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죠.
네, 이거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혀줘야 된다. 이 말이 맞는지 아닌지. 아까 김광선 변호사님께서도 지금 친윤계의 입장을 그동안 심평 변호사가 대변을 해왔었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보다 더 낫다는 판단이 용산 그리고 친윤의 입장인 것이냐라는 취지의 사실 얘기인 거거든요. 김수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심평 변호사의 이런 언급이 뭐 대통령실하고 의견이 똑같은 것인가 이거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고 본인이 그냥 물론 이제 친윤계 그 지지층의 정서 이런 것들은 대변을 해줄 수 있겠지만 대통령의 뜻하고 똑같은 거냐 이걸 좀 역공하는 거는 섣부른 것 같아요. 오히려 대통령실이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할 텐데라고 조금 딴전을 피워주는 게 오히려 친한계 입장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지금 내전이 격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뭐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게 심평 변호사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지 혹은 뒤에서 뭐 사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뭐 그렇게 현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쪽에서 좀 명심을 해야 될 것이 사실 이왕 이렇게 된 거면 친윤계 지지층이라든지 인사들이 이렇게 견제를 할 거라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인기가 나쁘잖아요. 그럼 이걸 좀 역이용을 해가지고 한동훈 대표는 확장성을 키울 필요가 있는데 근데 네. 지금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두 사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가 갈등이 심하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도 지금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그거를 역이용해가지고 무당층, 중도층 2030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둘이 별 차이가 없는데 그냥 싸우는 거다. 별 차이 없는 사람들끼리 그냥 싸우는 거다라고 굉장히 냉소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사실 이 대결은 국민의힘 지지층 바깥으로 벗어나 버리면 별 의미가 없는 대결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런 것이 왜 잘 안 되고 있는지를 한동훈 대표 쪽에서 좀 스스로 성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친한계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썩 높지 않은데 이 보수층의 지지를 갖고 오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좀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히려 심평 변호사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용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걸요라고 딱 하는 게 더 나았던 거 아니냐라는 말씀인데 심평 변호사가 어제 이게 사실 본인의 발언이 논란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이재명과 한동훈 비교는 시골의 한사로서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 관해 자유로운 한 개인의 입장에서 한 말이다. 이 말을 난데없이 무슨 근거로 윤 대통령과 결부를 시키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필요할 땐 윤 대통령 이용하고 자신의 이익에 어긋나면 윤 대통령을 폄훼하면 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감탄고토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목이 신지호의 감탄고토라고 하면서 또 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직전에 또 신주 부총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지호 부총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심평 변호사가 자기가 대통령 멘토가 아니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자중자애하셔라 라고 얘기를 더 이상 대통령 발의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이 지금 심평 변호사는 이른바 어떤 뭐 신지호 부총장을 비롯한 친한계에 대해서 감탄고토의 입장이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김광선 변호사님. 그 친한계가 윤 대통령을 이용해서 뭘 한 게 있나요? 뭘 이용해서 뭘 얻었죠? 총선에서 패배한 거 말고는 얻은 게 없어요. 그다음에 폄훼를 한다는데 지금 폄훼가 윤 대통령의 어떤 구체적인 그런 뭐 사생활적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민심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특검 수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김 여사의 특검. 네. 대통령의 지지도가 10%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대통령이 잘 갈 수 있도록 국제의 동력을 받으려고 하면 민심을 얻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민심을 얻으면 정당한 비판하는 것도 이걸 폄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게 잘못된 시각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 시골의 한사라고 얘기했는데 네. 시골의 한사면 한사로 있어야죠. 왜 자꾸 중앙정치에도 말을 자꾸 뭐 글을 쓰면서 왜 보수를 분열시키고 어느 한쪽을 폄훼하는 오히려 본인이 폄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르신이면 어르신답게 네. 한사면 시골의 한사면 한사답게 자중자애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심평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를 같이 비교하면서 이재명이 한동훈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둘이 달라요. 뭐 명확하게는 낫다라게 표현은 둘이 이재명, 한동훈은 좀 다르죠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 친한계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재명 대표랑 한동훈 대표랑 달라요라고 누가 얘기했느냐.
배현진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같이 볼까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대표가 11개 범죄 혐의를 가진 전과 사범과 어떻게 같겠습니까? 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는 전과 이 11개 혐의를 갖고 있는 전과 사범이다라고 글을 올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잠시 뒤에 12개로 수정을 합니다. 왜? 송영훈 대변인이 변호사죠. 송영훈 대변인이 이제 11개가 아니고 12개입니다. 웃음표 올렸어요. 했더니 고맙습니다. 세기가 헷갈리네요. 드래곤볼도 아니고 원참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다시 11개를 12개로 수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는 같을 수가 없죠. 어디다 대고 비교합니까? 약간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아요. 김수민 의원님. 네, 근데 뭐 어차피 이제 다른 당의 대표인 거고 뭐 정적지간인데 당연히 뭐 다르게 보일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근데 참 이 와중에도 돋보이는 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이라는 굉장히 거대하고 주적인 그런 존재가 있는데도 안에서의 내분 이런 것들이 더 돋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참 특이한 현상인 것 같아요.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의석수가 역대 최소급으로 낮춰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당의 어떤 단결이나 이런 것들이 더 커진 게 아니라 더욱더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현실만 자꾸 비춰지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도 네. 한동훈 대표가 힘을 못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오히려 정찰을 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걸 분명히 다시 말씀을 드리고, 또 좀 더 지적을 해드리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범죄 혐의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이 굉장히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 어리석은 행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죄가 나와도 본전이고 유죄가 나오면 좋은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었거든요. 빈말로라도 몇 가지 혐의만 찍어서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이기를 우리도 바란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죄가 나왔다.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몰래 좋아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무죄가 나오면 다행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무죄가 나오면 타격이고 유죄가 나와도 본전으로 스스로 몰고 간 측면, 재판 생중계를 계속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조도 못 가지는, 사실 이재명 대표도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크게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거 네. 한 가지만 유죄라도 타격 아닙니까? 근데 네. 그런데도 지금 국민의힘이 전혀 반사이득을 못 누리고 있는 거는 스스로 자초한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 즐기기만 했기 때문에 네. 재판 생중계 이런 그렇게 뭐 본질적이지도 않은 요구도 하고 이러면서 스스로 깎아먹은 측면들에 대해서 좀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주적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 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은 이 보수는 국민의힘은 내부에서 서로 이런 다툼이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자체 이 당내 전략을 좀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더 크게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못 먹은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 주변에 이런 많은 얘기들이 좀 거슬리는 얘기들이 계속 지금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